우크라이나 대반격이 모든 전선에 걸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지움 포파스나돌 출볼 제거하는 반격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도 조금 더 약진했습니다. 하지만 세베르도네츠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 외곽 아조트 화학단지까지 밀려나 치열한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6월 초부터 예비대를 통해 확보한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활용해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습격 중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세베르도네츠크로 러시아군의 주력이 전부 몰려갔기 때문이고 또 이지움과 포파스나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12일 러시아군은 이지움 남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도네츠크 반군이 보로디츠네를 점령했으나 러시아군이 도벤케, 돌리나에서 패퇴하면서 큰 이득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는 굉장히 우스운 상황입니다. 수십 개 BTG를 동원해 이지움을 남하한 러시아군이 1차 목표였던 슬로반스크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한데요. 이지움과 슬로반스크 사이에 있는 숲지대 출락 몇 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이지움 방면의 러시아 BTG는 사실상 괴멸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키이우, 체르니우, 수미 등지에서 이미 상당한 전력을 손실한 부대를 억지로 이지움 방면에 투입했다가 그나마 남은 전력마저 상실한 유령 부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6월 11일 전후로 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 방면에서 러시아군의 측면을 공략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지움 서쪽은 물론 이지움 남서쪽 바르벤코프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북진을 개시했는데요. 6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바르벤코프와 이지움 중간 지점까지 탈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베르도네츠크 도하, 리만 점령전, 포파스나 돌파, 세베르도네츠크 시가전 등으로 연달아 병력을 상실하면서 현지에서 예비대가 완전히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4월 3일 이지움 함락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위협하던 러시아군의 이지움 돌출부가 사실상 소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5월에 형성된 포파스나 돌출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월 초순 포파스나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빠르게 점령지를 확대해 5월 중순부터 바흐무트와 리시찬스크를 잇는 핵심 도로인 T1302 도로를 포격했습니다. 동시에 도로를 수비하는 마지막 거점들을 공략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가했는데요. 한때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핵심 도시 바실리카를 점령하면서 사실상 도로를 통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세가 얼마안가 좌절됐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가 러시아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공세를 유지할 병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바실리카와 니조베 등에서 가해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러시아가 견디지 못하고 후퇴해 전선이 고착된 상황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러시아군은 T1302 도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 도로를 이용해 보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지움 돌출부가 소멸한다면 바로 다음 타겟이 포파스나 돌출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황에도 러시아군은 군을 물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 점령을 돕기 위해 리시칸스크 동쪽 토시유카를 공격하는 등 공세를 반복할 뿐인데요. 이는 세베르도네츠크 점령을 통해 러시아 우위를 증명하고 서방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를 보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이뤄지는 무리한 공세는 모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